네, 딜세테스 다녀 선생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못 보냈습니다. 왜요? 주말은 제일 바쁜 날, 밤새는 날이에요. 밤을 우리 새신다고요? 체인 앵커님은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어요? 저도 잘 보냈는데 왜 우리 다녀 선생님 뉴욕 증시 보시느라 밤새셨나요? 일정감요. 매주 주일날은 밤새는 날에 저는 어디도 못 가요. 네. 제일 바쁜 날. 제일 바쁜 날. 알겠습니다. 우리 다녀 선생님께서는 뉴욕 증시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지난 금요일에 또 한 번 날아올랐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그 시장 안에서의 주인공이 아니었을까 싶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유동성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뭐 속단하긴 굉장히 이른 상황이에요. 하지만 달도 차면 기울듯이 이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유입되지 않는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차익 실현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대감으로 급등한 그러한 국면이라면 여기서 한번 기대감이 소멸됐을 때 그 상황을 대비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에 주식의 적정 가치라는 것은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변동되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기대감에 대해서 너무 지금 추격 매수는 좀 그렇다. 대신에 트레이딩 쪽으로는 짧게 수익 추구하는 건 좋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차익 매물이 증가될 그런 우려 요인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결국에 지금 보면 이제 트럼프 효과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미시건대 11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73을 기록하면서 7개월 만에 최대를 찍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11월에 25bp 또 여기다 이제 12월까지도 25bp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일단 트럼프 당선을 빌미로 해서 랠리를 펼쳐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다우지수라든가 나스닥도 장중 신고가 경신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가 결국은 차익 매물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내년 1월 취임하기 전에 계속해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확대되는 그런 양상이에요. 9월 무역 수지 역시도 지난 2022년 4월 이후 최고면 결국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도 인플레이션이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관세를 이제 본격적으로 부과시켰을 때 결국에 인플레이션의 우려 이것은 더 급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효과는 결국 취임 전까지는 우리가 즐겨봐야 되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맹신하기는 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암호화폐와 그다음에 테슬라가 실질적으로 당선의 주역이 된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라든가 은행, 항공 쪽들이 이제 강세를 보여줬고 반대로 이제 반도체는 이제 칩스법 이 부분 보조금 축소 이런 것들이 다시 설설 나오면서 쉬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지난 금요일 새벽 시점에서 이제 비철금속 알루미늄과 구리 니켈 가격이 상승해서 우리가 2차 전지 섹터를 집중해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시간 외에서 알루미늄과 니켈 그다음에 구리 가격이 빠졌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과연 2차 전지 섹터가 트럼프 정책의 피해주가 될 것이냐? 이건 한번 우리가 의문부호를 가져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2차 전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도 2차 전지를 죽이는 것이 과연 테슬라 입장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판단할 그러한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지금 보면 트럼프 당선 기대감으로 해서 엑슨 엔터프라이즈라든가 코인베이스, 테슬라가 급등을 보였어요. 그리고 모토로라라든가 릴리, 팔란티어, 리비안이 강세를 보였는데
팔란티어는 일단 자동차 부품 섹터에 이제 수소차 부품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수소는 결국에 트럼프 정책에서는 피해 섹터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팔란티어가 신고가 경신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반면에 퓨얼셀 에너지라든가 솔라 엣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연료전지들 낙폭이 계속해서 차익 매물이 급증하면서 낙폭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 실적분이 나왔던 비욘드 미터 낙폭이 크게 나왔죠. 에어비까지 그다음에 모더나라든가 발레, 기어까지 약세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ETF 시장을 보면 우주항공과 자율주행, 그다음에 바이오테크, 헬스케어가 강세를 보였고 대마와 2차 전지, 인공지능, 반도체, 통신 섹터가 약세를 보였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막 그 큰 금액의 자금까지 투자해준 테슬라 입장에서 지금 그러면 자율주행을 키울 거냐 우주항공 스타쉽을 키울 거냐 요거를 고민해 봤을 때 결국에 테슬라 머스크 성격에서는 우주항공 섹터 쪽에 대한 투자도 어느 정도 확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우주항공 분야는 이것이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라 이따금씩 빵빵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들은 우리가 잘 지켜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실적 개선의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 팔란티어를 보면 팔란티어가 결국에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더라도 우리가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바닥권이 우리가 여기서는 확인됐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신고가는 그런 국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역시도 조정이 어느 정도는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또 코인베이스 역시도 마찬가지 신고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트럼프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신고가를 보였는데 반대로 이제 아마존이죠. 아마존 실적 코드에 나왔던 아마존이라든가 엔비디아를 보면 조정은 받았지만 숨고르기가 조정폭이 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결국에 아마존이라든가 엔비디아 역시도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하는 그런 모습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M7주들이 아직 죽지 않아 있는 그런 상태고 실적 이슈가 있는 그런 시점에서 결국에 중소형 섹터까지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면 유동성 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미국 시장은 유동성이 빠져나오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강세를 보였던 원자재, 불이라든가 니켈, 그다음에 알루미늄, 천연가스, 그다음에 서부 텍사스 중진류 하락을 보였다는 그러면 이것이 일시적으로 하락인지 추가적으로 또 하락으로 전환되는지 이걸 봐야 돼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는 거 결국에는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감들이 선반영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의 강한 상승을 보이지 못한다면 결국에 미국 역시도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부각받을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곡물주들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곡물주들 반등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는 부분을 좀 경계해야 되는 구간이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중국 증시도 바라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중국 증시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10조 위안의 경기 부양책 예상에 부합했지만 부동산과 소비 부양책은 다소 좀 아쉬웠다라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요? 지금 제일 큰 부분은 그거예요. 뭐냐면 전인대에서 확정을 못했어요. 상무위원회 표정했는데 경기 부양 규모를 연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결국에 빠졌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1조 4천억 달러의 추가 부채를 발행해서 지방정부의 부채를 꺼주겠다. 이게 골자인데 결국 이게 경제 성장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됐어요.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가 당선돼서 이제 집권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관세 우려가 또다시 부각됐거든요. 그래서 최근
전인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틀 큰 폭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증가되는 그런 모습에서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중국 증시는 경기 부양 이슈가 있기 때문에 큰 박스, 최근 제일 저점과 최근 고점권을 봤을 때 박스권 가운데를 잡고 있어요. 지금 중간치를 돌파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치를 지지받는 모습 본다면 다시 한번 고가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박스권으로 접근하셔도 무리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내 증시는 과연 어떨까요? 지난주 트럼프 당선 이후로 계속해서 트럼프 수혜주와 그렇지 않은 종목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그러한 모습이 지속될까요? 이번 주도 그렇게 지속될 것 같아요. 제일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정책의 일관성과 정책의 신뢰성이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가계부채가 증가되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의 대출을 조여놨거든요. 네. 이 조여놓으면 이 돈은 어디로 가냐면 이 금융권으로 가죠. 그러면 결국에 이 금융권에는 시중은행보다는 금리가 더 높아요. 네. 그러면 지금 한 달 동안에 1조 5천억이 또 증가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준비책이 없이 막아놨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소득은 증가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증가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점점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소비 위축과 경제 성장 둔화는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시점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연구하는 스터디 케이스가 나오는데 칩스법과 아래 보조금 폐지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태고 자동차 부분도 수입차에 대한 관세가 부각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 약세를 보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트럼프와 관련된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국면이고 방산에서도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트럼프 정책의 수혜주 쪽으로만 계속해서 순환매 돌아가는 결국에는 빈익도 부익빈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소외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거고 결국에는 시장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외환 시장의 안정화가 빨리 와야 돼요. 지금 이제 지난 주말 같은 경우 1,399원 50전까지 왔던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위기 관리를 정확하게 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지 않는다면 결국에 시장은 굉장히 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네. 수급적으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워낙에 불장이 나타나다 보니까 국내의 자금들이 미국 쪽이나 그리고 또 코인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투자도 미국 관련한 ETF로 엄청난 돈이 좀 쏠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수급 공백 이거 어떻게 메꿀 수 있죠? 당분간은 메꾸기 힘들겠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이나 경제 둔화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원화가 당분간 약세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편하게 하실 분들, 현금 있는 분들은 저 역시도 국장보다는 미국장 쪽으로 권유를 해드리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고객 예탁금이라든가 CMA 쪽들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그런 시점에서 마켓머니 펀드 즉 단기 자금만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수익 주식형 수익증권도 국내형보다는 해외형 자금으로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여력이 없는 그런 삼성전자만 지금 주구장창 사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 던지는 것들 매수하고 있는 갈수록 보유 현금, 예탁 자산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신용융자가 증가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외국인들도 선물 가지고 휘두르면 또 신용등락 또 반대매매 막기 담보 비율 유지하기 위해서 또 손해보고 팔아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국면이고 여지없이 지난 금요일도 외국인들 선물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모습 나왔어요. 9시 44분까지 3,26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다가 2시 34분이에요. 대략
3,300억 순매도 전환하니까 지수가 굉장히 출렁거렸거든요. 그러면서 마감에서는 2,640억 정도 순매도를 보인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당분간 수급이 붕괴된 그러한 시점에서는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점이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중 변동성이 커지면 마켓머니 펀드 자금 들어온 것 우리가 이걸 믿고 매도 관점이 아니라 단기 트레이딩 쪽으로 매수 쪽으로 대응하는 것 이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장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가 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은 이제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 메디카 2024가 있어요. 모처럼 만에 이제 의료기기 섹터들 시장에서 관심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오늘 체코 원전 발주청에서 방안을 시작해서 가격 협상을 한다. 그러면 또 이게 기사 나오면 원전 주체 한 번쯤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중국의 광군제 요거 기대에 있었는데 결국에는 전인대 실망감으로 시간에서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 섹터들 반등 나올지. 그러면 화장품보다는 피부 미용기기 쪽들이 국제 의료기기 전시와 같이 맥을 할 수 있겠군. 이런 쪽으로 한번 볼만하고. 그다음 모처럼 네이버가 단24 개최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AI 하이퍼 클로바 요거 관련이기 때문에 또 오늘은 인공지능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X 관련주들 이런 쪽들을 보자. 그러면 결국에는 의료기기라든가 원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이퍼클로바 X AI 쪽 되겠죠. 그 다음에 항공 우주 섹터 되겠죠.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오늘 지난 토요일에 마감했던 시장에서 테슬라가 급등 나왔어요. 자율주행 섹터는 여전히 부각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조선과 우주항공, 원전, 인공지능, 자율주행, 의료기기 이렇게 앞쪽에서 보고 오전장을 본다면 조선과 인공지능, 그다음에 자율주행 이렇게 보시고 요게 간 11시 반 후에는 우주항공이나 인공지능, 의료기기 이런 쪽으로 보셨으면 문제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들여다볼 만한 이슈들이 참 많은데 빠르게 순환매가 펼쳐지고 손바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은 잘 좀 챙겨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핫 이슈 종목을 먼저 확인해 보기 전에 AP위성과 한글과 컴퓨터 리뷰를 좀 들어볼게요. AP위성은 지난 7일장 공략을 했고 당일에도 좋았지만 다음 날에도 16,000원 선을 넘었더라고요. AP 위성은 이제 쉽게 끝나지 않을 이슈가 이번 주에 스타쉽 위성 발사가 있거든요. 머스크 쪽에서. 그러면 스타쉽 발사했을 때 이 부분이 성공이 된다고 하면 결국에 우주항공 섹터들은 한 번 더 상승할 그런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AP 위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18,000원을 목표가를 봤는데 일단 요거는 16,000원 고점 돌파 못하면 매도하고 다시 우리가 기다려야 될 부분들은 14,200원 전후에서 요거 지지받는 모습이 우리가 다시 18,000원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한글과 컴퓨터는 우리가 2만 원에서 2만 1,000원 목표가를 이제 봤는데 2650원까지 갔다 왔어요. 한글과 컴퓨터는 제가 손절매 없이 목표가 가자 이런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실적 증가율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고 또 오늘 같은 경우도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X 컨퍼런스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 2024 컨퍼런스 관련해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네이버 한글과 컴퓨터는 1차적으로 우리가 2만 원, 2만 1,000원 목표가는 거의 70% 달성했거든요. 네. 그럼 18,300원을 지지한다면 한글 컴퓨터는 23,000원으로 목표가 상향해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AP위성과 한글과 컴퓨터 앞으로 계속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핫 이슈 종목은 어떤 이슈에서 고르셨나요? 조선이에요. 지난주 조선. 금요일에도 시간에서 조선이 움직였다 이런 말씀이어서 조선을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또 조선 볼 수 있는 부분이 일단 트럼프가 협력을 제안했다라는 것 그 이슈 때문에 움직였지만 결국 두 번째로는 원화 약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푸판 가격 인하
가격이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 섹터들은 수익성 개선이 굉장히 기대된다. 그래서 대장격으로 있는 한화오션이라든가 현대힘스, 뭐 HD 현대, 중공업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미국의 잠수함, 함정, MRO까지 있는 캐나다까지도 진출하는 한화오션을 봤으면 좋겠어요. 금요일 날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럼 우리가 꼬리 쪽을 공략해보자. 왜냐하면 시간에서 소폭 하락했거든요. 그러면 34,300원에서 동시효과 매수하고 손절가는 짧게 잡겠습니다. 좀 크게 잡겠습니다. 31,500원 이탈 보시고 목표 주가는 41,000원 신고가 바로 앞에까지 목표가 도전해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은 그냥 계속 가지고 가라라는 그런 관점으로 손절가 주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41,000원으로 한화오션을 오늘장 공략주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시간의 단위가 종목에서도 역시나 또 조선이네요. 똑같습니다. 네. 시간에서도 이제 장중에도 강세였고 시간에서 강세 움직였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움직이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공격적이신 분이라면 1승을 봐야 되고 소형주 맥락이죠. 대신에 이제 안정적으로 보시는 분이라면 현대 힘스도 이것도 시간에 강했기 때문에 동시효과보다 밀리는 가격대, 그다음에 한화오션 역시도 전일 저가 부분 이쪽 조정 보인다면 조선 섹터도 한번 매수해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조선주가 과연 얼마나 백고동을 울리게 될지 좀 장중 변동성이 또 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공략주 탑픽은 한화오션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디사이트S 단야 선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